속상해도 말 못해요. 그냥 제가 참으면 조용하니까요. 그 말이 서운했어요. 근데 말하면 더 멀어질까 봐 참았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쯤 속으로 삼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로 표현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서 차라리 속으로 꾹 눌러 담고 넘어간 기억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한 가정의 중심을 지켜온 시어머니라면 그 감정의 무게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며느리도 자식도 다 품 안에 두고 사랑으로 감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가족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의 감정을 조심스레 조절해 왔던 분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분은 더 이상 집안의 주인공이 아닌 조용한 조연으로 물러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꼰대라는 말을 들을까? 조심스럽고 감정을 표현하면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져 말이죠. 가족 모임 자리에서 며느리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넨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작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 말이었죠.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존재처럼 느껴졌고 더는 무언가를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서운했단다. 나도 상처받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혹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자신을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게 될까봐 그 말을 다시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무심코 툭 던져지는 퉁명스러운 말투, 며느리의 무관심한 눈빛, 말없이 건네는 무례한 행동들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늘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참아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번 참고 또 참고 어느 순간부터는 불만을 말하는 법조차 잊게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본인의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표현도 해보고 속상하면 삐지기도 하고 속에 있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말하면 괜히 꼰대 같고 며느리가 나를 멀리할 수도 있겠지라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한숨을 푹 내쉬고 다시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젊은 사람들 편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또 한 번 자신의 마음을 외면한 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감정을 끌어안습니다. 물론 가족이 미운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 가슴에 작은 생채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여갈 때 그 감정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 이해받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가 참으면 가족 분위기라도 좋잖아. 어차피 내가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 말 속엔 포기와 체념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아이였고 내 품 안의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그들 앞에서 조심스러운 손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마음 둘 곳 없는 외로움, 그 감정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심지어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복잡한 감정을 그냥 내가 참는 게 낫겠다며 덮고 또 덮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어머니의 마음도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쉽게 아파지고 더 많이 외로워졌습니다. 예전엔 참을 수 있었던 일도 이제는 가슴에 오래 남아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말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상처받은 사실도 마음 아픈 사연도 외로운 마음도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갑니다. 아무도 치워주지 않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곳에 온갖 감정의 찌꺼기가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말하지 않는 것이 정말 평화를 지켜주는 길일까요?
누군가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 평화가 과연 진짜 평화일까요? 어쩌면 지금은 시어머니가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할지도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이 억눌리고 외면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면한 수많은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가족이란 말은 언제나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함께 늙어가는 존재들. 그러나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누군가는 조금씩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기둥처럼 살아왔던 분이 어느새 가족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고 말없이 존재만 유지하며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늙은 어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요?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앉습니다. 음식이 다 차려졌을 때야 겨우 숟가락을 들 수 있고 대화의 중심에서는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며느리와 자식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기만 할 뿐 자신이 꺼내는 말은 분위기를 흐릴까봐, 그건 요즘 안 맞는다는 핀잔을 들을까봐 꺼내지 못합니다. 어머님,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다 그렇게 안 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자신이 낡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꺼낸 말 한마디가 마치 시대에 뒤처진 꼰대가 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입을 닫다 보면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말하지 않는 습관은 곧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그 외로움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거운 감정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참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양보합니다. 손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 뒤에는 아무런 인정도 고마움도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니까, 말없이 다 해주시는 분이니까라는 인식이 어머니를 더 말없게, 더 외롭게 만들어갑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말해주길 바랐던 순간에도 정작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나 필요한 표정뿐이었을 때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댈 곳, 털어놓을 곳,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과는 감정의 간극이 점점 커지며 남편과의 관계는 대화보다는 일상의 공유만 남은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감정의 배출구가 사라질수록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단단한 벽으로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가족은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외로울까? 그런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어머니는 다시 자신의 마음을 닫습니다. 괜히 그런 생각을 한다고 스스로를 나무라며 또 참고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어머니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채 자신만의 소가리로 남습니다. 내가 말하면 더 멀어질까봐 참았습니다. 이 말 속엔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그 안에는 서운함, 외로움, 두려움, 체념, 그리고 사랑까지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말하면 상처 줄까봐, 말하면 오해받을까봐, 말하면 가족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갑니다.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누구도 치우지 않는 그곳에 감정의 찌꺼기들이 하나씩 쌓여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은 그저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안에는 분명히 상처가 존재합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있습니다. 자식이 모임 끝나고 연락 한 통 없이 집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갈 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오랜 시간 쌓여온 참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 세대는 늘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웃는 얼굴로 갈등을 피하고 손윗사람으로서 늘 이해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이 결국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숨겨져 더 크게 병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만성 피로, 우울감, 소화, 불량, 불면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몸까지 병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시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말 못할 감정의 고름이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고름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 이상 쉽게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이 진짜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말은 오히려 제발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할 줄 몰라서 조용히 웃으며 넘길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왜 말하지 않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접었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 웃었으며 상처를 감추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배려는 결국 어머니를 홀로 외로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웃고 있는 모습은 그저 아무렇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족이 함께 모여 떠들고 웃는 자리에서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는 어머니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속엔 아마도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조금 서운했단다. 나도 함께 대화하고 싶었어. 그저 나를 한 번쯤은 먼저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이 말들은 말끝에 맴돌다 스스로 삼켜진 채 어느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어느새 그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말문은 닫히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감정을 누르고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은 분명 다시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왜 진심을 말하는 것이 꼰대가 되는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 저렇게 말이 없으실까? 가 아니라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라고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어머니께 먼저 말을 건네보는 것, 식사 중에 어머니의 의견을 묻는 것, 일상 속에서 어머님 요즘은 어떠세요? 라고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고 평범한 행동 하나가 어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아내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감정조차 조심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상처받는다는 말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오래된 생각에서 벗어나 표현하는 것이 용기이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소가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사회가, 우리 가족이 오랜 시간 감정의 표현을 억압해온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구조를 바꿀 때입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감정을 눌러가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멀리 있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참으면 가족 분위기라도 좋잖아.
이 말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이름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져야 할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보듬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여야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갈 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희생을 멈추고 감정을 나누는 관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실은 서운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쌓이고 쌓인 감정은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고 그 감정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어머니는 감정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목소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감정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말 해도 괜찮습니다. 속상해도 말 못해요. 그냥 제가 참으면 조용하니까요. 그 말이 서운했어요. 근데 말하면 더 멀어질까 봐 참았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쯤 속으로 삼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로 표현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서 차라리 속으로 꾹 눌러 담고 넘어간 기억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한 가정의 중심을 지켜온 시어머니라면 그 감정의 무게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며느리도 자식도 다 품 안에 두고 사랑으로 감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가족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의 감정을 조심스레 조절해 왔던 분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분은 더 이상 집안의 주인공이 아닌 조용한 조연으로 물러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꼰대라는 말을 들을까? 조심스럽고 감정을 표현하면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져 말이죠. 가족 모임 자리에서 며느리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넨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작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 말이었죠.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존재처럼 느껴졌고 더는 무언가를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서운했단다. 나도 상처받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혹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자신을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게 될까봐 그 말을 다시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무심코 툭 던져지는 퉁명스러운 말투, 며느리의 무관심한 눈빛, 말없이 건네는 무례한 행동들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늘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참아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번 참고 또 참고 어느 순간부터는 불만을 말하는 법조차 잊게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본인의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표현도 해보고 속상하면 삐지기도 하고 속에 있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말하면 괜히 꼰대 같고 며느리가 나를 멀리할 수도 있겠지라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한숨을 푹 내쉬고 다시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젊은 사람들 편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또 한 번 자신의 마음을 외면한 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감정을 끌어안습니다. 물론 가족이 미운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 가슴에 작은 생채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여갈 때 그 감정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 이해받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가 참으면 가족 분위기라도 좋잖아. 어차피 내가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 말 속엔 포기와 체념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 아이였고 내 품 안의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그들 앞에서 조심스러운 손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마음 둘 곳 없는 외로움, 그 감정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심지어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복잡한 감정을 그냥 내가 참는 게 낫겠다며 덮고 또 덮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어머니의 마음도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쉽게 아파지고 더 많이 외로워졌습니다. 예전엔 참을 수 있었던 일도 이제는 가슴에 오래 남아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말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상처받은 사실도 마음 아픈 사연도 외로운 마음도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갑니다. 아무도 치워주지 않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곳에 온갖 감정의 찌꺼기가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말하지 않는 것이 정말 평화를 지켜주는 길일까요? 누군가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 평화가 과연 진짜 평화일까요? 어쩌면 지금은 시어머니가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할지도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이 억눌리고 외면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외면한 수많은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가족이란 말은 언제나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함께 늙어가는 존재들. 그러나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누군가는 조금씩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기둥처럼 살아왔던 분이 어느새 가족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고 말없이 존재만 유지하며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늙은 어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요?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앉습니다. 음식이 다 차려졌을 때야 겨우 숟가락을 들 수 있고 대화의 중심에서는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며느리와 자식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기만 할 뿐 자신이 꺼내는 말은 분위기를 흐릴까봐, 그건 요즘 안 맞는다는 핀잔을 들을까봐 꺼내지 못합니다. 어머님,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다 그렇게 안 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자신이 낡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꺼낸 말 한마디가 마치 시대에 뒤처진 꼰대가 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입을 닫다 보면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말하지 않는 습관은 곧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그 외로움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거운 감정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참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양보합니다. 손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 뒤에는 아무런 인정도 고마움도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니까, 말없이 다 해주시는 분이니까라는 인식이 어머니를 더 말없게, 더 외롭게 만들어갑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말해주길 바랐던 순간에도 정작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나 필요한 표정뿐이었을 때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댈 곳, 털어놓을 곳,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과는 감정의 간극이 점점 커지며 남편과의 관계는 대화보다는 일상의 공유만 남은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감정의 배출구가 사라질수록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단단한 벽으로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가족은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외로울까? 그런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어머니는 다시 자신의 마음을 닫습니다. 괜히 그런 생각을 한다고 스스로를 나무라며 또 참고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어머니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채 자신만의 소가리로 남습니다. 내가 말하면 더 멀어질까봐 참았습니다. 이 말 속엔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그 안에는 서운함, 외로움, 두려움, 체념, 그리고 사랑까지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말하면 상처 줄까봐, 말하면 오해받을까봐, 말하면 가족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갑니다.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누구도 치우지 않는 그곳에 감정의 찌꺼기들이 하나씩 쌓여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은 그저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안에는 분명히 상처가 존재합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있습니다. 자식이 모임 끝나고 연락 한 통 없이 집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갈 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오랜 시간 쌓여온 참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 세대는 늘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웃는 얼굴로 갈등을 피하고 손윗사람으로서 늘 이해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이 결국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숨겨져 더 크게 병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만성 피로, 우울감, 소화, 불량, 불면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몸까지 병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시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말 못할 감정의 고름이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고름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 이상 쉽게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이 진짜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말은 오히려 제발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할 줄 몰라서 조용히 웃으며 넘길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왜 말하지 않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접었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 웃었으며 상처를 감추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배려는 결국 어머니를 홀로 외로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웃고 있는 모습은 그저 아무렇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족이 함께 모여 떠들고 웃는 자리에서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는 어머니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속엔 아마도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조금 서운했단다. 나도 함께 대화하고 싶었어. 그저 나를 한 번쯤은 먼저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이 말들은 말끝에 맴돌다 스스로 삼켜진 채 어느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어느새 그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말문은 닫히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감정을 누르고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은 분명 다시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왜 진심을 말하는 것이 꼰대가 되는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 저렇게 말이 없으실까? 가 아니라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라고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어머니께 먼저 말을 건네보는 것, 식사 중에 어머니의 의견을 묻는 것, 일상 속에서 어머님 요즘은 어떠세요? 라고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고 평범한 행동 하나가 어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아내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감정조차 조심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상처받는다는 말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오래된 생각에서 벗어나 표현하는 것이 용기이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소가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사회가, 우리 가족이 오랜 시간 감정의 표현을 억압해온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구조를 바꿀 때입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감정을 눌러가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멀리 있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참으면 가족 분위기라도 좋잖아. 이 말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이름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져야 할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보듬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여야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갈 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희생을 멈추고 감정을 나누는 관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실은 서운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쌓이고 쌓인 감정은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고 그 감정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어머니는 감정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목소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감정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말 해도 괜찮습니다.